문제달인 신혜선입니다. 2016년 제2회 직업 상담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에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의사결정에 이르는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거 여러 차례 했었죠? 문심자 현태의 해서 쉽게 3번으로 답이 나오죠. 2번 내담자의 진술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거 했는데 오늘 몸이 아파서 조퇴를 했어요. 좀 더 견뎌보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했을 때 제1수준은 뭐 또 조퇴냐 일하기 싫으니까 별 핑계를 다 대는구나 이런 거죠.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가장 수준이 높은 이쪽에서 답이 문제가 주로 출제되니까 요거만 잘 챙겨 보시면 되겠는데 가장 수준이 높은 것은 내담자의 외적 진술과 내면적 감정에 대한 반영까지 하는 측면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플 땐 쉬어야지 건강해야 일도 잘할 수 있지 이런 거는 한 4수준 정도. 2번이 5수준 내면적 감정까지 반영하고 있다라는 측면. 3번은 몸이 조금 아프다고 자꾸 조퇴하면 안 되지. 요건 한 2수준 정도 되겠죠. 그리고 4번이 3수준 정도 될 것이다. 정답은 2번이요. 3번 행동주의적 상담 기법 중 학습 촉진 기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는데 행동주의적 상담 기법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었죠. 하나는 불안 감소 기법, 불안 감소 기법.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부적응 행동 감소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하튼 불안 감소 기법은 첫 번째 총 7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체계적 둔감법, 금지 조건 형성, 반조건 형성, 홍수법, 혐오치료, 그 다음에 주장훈련, 그 다음에 자기표현훈련 이렇게 7개 있는데 시험 문제 주로 나온 게 불안감소기법 대표적인 3개 쓰고 설명하시오 또는 학습촉진기법의 대표적인 거 3개 쓰고 설명하시오 라는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3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불안감소기법의 대표적인 거 체계적인 둔감법 또는 체계적 둔감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번째가 금지 조건 형성, 금지 조건 형성. 다른 말로 하면 금지 조건 형성은 다른 말로 하면 내적 금지라고도 해요. 같은 표현도 이제 좀 알아두셔야죠. 전에도 했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세 번째가 반조건 형성, 반조건 형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역조건 형성이라고도 해요. 역조건 형성 이렇게 한다. 그러면 체계적 둔감화는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측면인데 이런 거는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불안위계 목록을 작성한 다음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자극으로 상상을 유도한다. 불안위계 목록을 작성한 다음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자극으로 상상을 유도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금지 조건 형성은 충분히 불안을 일으킬 만한 단서를 추가적인 강화 없이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충분히 불안을 일으킬 만한 단서를 추가적인 강화 없이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반조건 형성은 조건과 반응의 연합을 끊기 위해 새로운 자극을 함께 제시한다. 조건과 반응의 연합을 끊기 위해 새로운 자극을 함께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습 촉진 기법, 학습 촉진 기법 다른 말로는 적응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법 이렇게도 하죠. 얘는 5가지 강화, 변별학습, 그리고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
행동 조성, 그 다음에 상표제도, 이렇게 해서 강변 사행상이라고 했다. 얘도 대표적으로 세 가지, 앞에 거 세 개, 강화, 그 다음에 변별학습, 세 번째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 이렇게 세 개를 정리해서 여러 차례 나왔던 거예요. 불안 감소 기법의 대표적인 거 세 개 쓰고 설명하시오. 학습 촉진 기법의 대표적인 거 세 개 쓰고 설명하시오. 또는 같이 함께 불안 감소 기법의 대표적인 거 세 개와 학습 촉진 기법의 대표적인 거 세 개를 쓰시오 라고 나왔었거든요. 강화는 내담자의 행동에 긍정적, 부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킨다. 내담자의 행동에 긍정적, 부정을 보임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킨다. 변별학습은 검사 도구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능력과 태도 등을 변별하고 비교해 보도록 한다. 검사 도구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능력과 태도 등을 변별하고 비교해 보도록 한다.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은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 및 모방에 의한 학습을 하도록 한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 및 모방에 의한 학습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쓰시면 끝난다. 학습 촉진 기법 객관식은 쉽죠. 강변 사행상에 속하지 않는 거 체계적 등간법은 불안 감소 기법이다. 4번에 윌리엄슨이 분류한 직업 선택의 주요 문제 영역, 다른 말로는 변별 진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이다. 직업을 선택해 본 경험이 없거나 선호하는 직업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는 경우. 두 번째가 직업 선택이 확신 부족이다. 직업을 선택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선택에 자신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성공하리라는 위안을 받고자 추구하는 경우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빠져 있는데, 세 번째 정보의 부족은 이건 보든이에요. 보든의 직업 문제 심리적 원인에 해당되는 거라고 했었죠. 세 번째는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또는 흥미와 적성의 모순,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흥미가 있는 직업에는 적성 수준이 안 되고 적성이 맞는 직업에는 흥미가 없다, 이런 거.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요거 네 번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채택되어지고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5번 정신역동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신분석에서 해석은 목적 지향적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으로 이루어진다. 2번 개인심리 아들러죠. 내담자의 심리 내적인 갈등이 가장 중시된다 했는데, 내담자의 심리 내적인 갈등을 중시하는 것은 정신분석학이에요. 정신분석학이다. 개인심리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은 내담자로 하여금 패배감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감소시키는 데 주력을 하겠죠. 3번에 정신분석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느끼는 모든 감정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느끼는 모든 감정이 전이다 라는 건 아니죠.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서는 내담자에 대한 광범위한 격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감소시키도록 도움을 준다. 6번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의 특징이 아닌 거.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의 특징이 아닌 거. 이거 17년도 3회차에도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정리를 한번 했어요. 1번 동일한 상담 원리를 정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부정 상태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한다. 맞는 거고, 상담은 모든 건설적인 대인관계 실제 사례 중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 맞는 거고, 4번의 상담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개발되었다. 역시 맞는 거고, 실험에 기초한 기납적인 접근 방법이면 문제 똑같아요. 실험적 방법을 상담 과정에 정의했다. 이거 행동주의 상담이라고
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17년도 3회에 나왔던 문제랑 아주 똑같은 문제, 답도 똑같고 번호 배치도 똑같아요. 문재인 행식이기 때문에 그냥 뽑아서 그냥 내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그 외에도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의 특징, 네 번째가 그거 했었죠. 한 6개 정도 알고 가자 해서 했었어요. 기법보다는 태도를 강조한다. 기법보다는 태도를 강조한다.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지적인 면보다는 정의적인 면을 중시한다. 감정적인 측면이요. 6번째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형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해서 내담자 중심이라는 특징 6가지 해놨으니까 주관식에 나와도 문제없다. 7번에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을 사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1번에 직장을 처음 구하는 사람과 직업 전환을 하는 사람의 직업 상담에 대한 접근은 동일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동일해서도 안 되고. 2번에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읽어보시면 정확히 다 맞는 내용이고 1번이 틀렸네요. 8번 인지적 왜곡의 유형 중 상황의 긍정적 양상을 여과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세부사항에 머무르는 거, 이게 바로 선택적 추상 또는 선택적 추상화에 대한 설명이니까 주관식에 나왔었어요. 인지적 왜곡 유형 3개 쓰는 거. 그래서 여기 자의적 추론은 자의적이라는 말이 임의적이라는 말과 같은 거니까 임의적 추론이다, 이거 같은 거예요. 임의적 추론. 그래서 3개 쓰고 설명하셔야 해서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과도한 일반화에 대한 거 쓰면 6점 맞는 것이다. 자의적 추론 또는 임의적 추론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어떤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거나 그 증거가 결론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다시 한번, 어떤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거나 그 증거가 결론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선택적 추상은 여기 나와 있고, 긍정격화는 자신이 그 개인의 긍정적 측면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흔히 요번 게임 승리하시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인터뷰를 할 때 운동선수들이 흔히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다고 하지만 또 서양 애들 측면에서는 그거 그렇게 좋은 측면을 보지 않아요. 4번에 잘못된 명명은 과도한 일반화의 극단적인 형태다. 그래서 한두 번 지각한 애한테 지각대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예가 잘못된 명명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그래서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과도한 일반화, 이 3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9번 초기 면담의 유형인 정보지향적 면담이다, 이렇게 했는데 초기 면담의 유형은 3개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가 솔선수범면담, 솔선수범면, 그냥 앞장서서 면담하는 것이죠. 솔선수범면담이라고 해서 상담자가 먼저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내담자가 먼저 지향하거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정보지향적 면접, 그 다음에 관계지향적 면접, 이렇게 3개 있다고 했었어요. 별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자주 나와요. 정보지향적 면담은 첫 번째가 탐색하기, 그 다음에 폐쇄형 질문, yes나 no로 답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감정이입하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10번 내담자에 대한 상담 목표의 특성 구체적이어야 하죠.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죠. 4번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11번 직업 상담의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 했는데 대안을 탐구하고 내담자 특성 평가하고 직업적 가능성에 대한 명료성 그리고 4번의 개인적 정보와 실제적 자료와의 분리 이게 아니고 통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간단하고요. 12번 동기사정하기에서 내담자가 성공에 대해 낮은 동기를 갖고 있다. 이것도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낮은 동기를 갖고 있다 하면 진로 선택에 대한 중요성 증가시켜야죠. 자기 효능감 증가시켜야죠. 확신 증가시켜야죠. 다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 증가시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수행 기전의 필요성 인식시키기 아니요. 증진시키기요. 낮은 수준의 수행을 강화시켜 수행 기준의 필요성을 증진시킨다. 단순 무지한 문제예요. 13번 특성 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행동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는 건 틀렸고 특성은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타당하다. 특성은 학습되는 것이다. 이 얘기는 지금 2번, 3번에 대한 얘기는 트라이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트라이온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나스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스타시의 트라이온과 아나스타시의 어떤 특성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반론을 제기한 견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4번 개인은 신뢰할 만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의 집합이다. 이게 특성 요인 이론이에요. 2번 3번은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한 의문점을 제시한 이 트라이온과 아나스타시의 주장이다. 그래서 4번이네요. 답이. 14번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현상이 무엇이냐? 이게 전이에요. 전이라는 것에 전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현상이다. 이게 전이에요. 증상 형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무의식적인 충동에 대처하기 위해 심리적인 증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무의식적 충동에 대처하기 위해 심리적 증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저항은 내담자가 상담의 진행을 방해하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무의식적인 사고와 감정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말 그대로. 자유현상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의식의 검열을 거치지 않은 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번 했었어요. 자유현상 말 그대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의식의 검열을 이거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데 이거를 내가 말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의식의 검열을 거치지 않은 채 표현하도록 하는 거 이게 자유현상이다.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좀 의외로 많아요. 세상에는. 2번 정답이고요. 10번 전화 상담의 장점이 아니고 상담하기가 안정적일 수 없죠. 전화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툭 끊어버리면 끝이니까 나머지 2번, 3번, 4번 맞고 이렇게 상식적인 문제들은 꼭 맞춰가셔야죠. 16번 직업 상담사가 지켜야 될 윤리사항 이것도 상식이죠. 습득된 직업 정보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업을 찾아준다? 말도 안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알려준다? 말이 되고 싶지도 않고요. 4번이 정답이에요. 17번 검사 해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벌써 딱
답이 나와요. 2번에 주관적 검사 해석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견해를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무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해야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문제 답 주는 거예요. 18번 진로 상담 시 사용하는 가계도, 직업 가계도요. 선조들이나 가족들의 직업 상황에 대해서 도식화한 그런 직업 가계도. 그래서 제노그램이라고 했었죠. 질적 측정 자료예요. 지금 이 가계도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했는데 2번도 벌써 딱 말이 안 되죠. 3세대 내에 포함된 가족들이 가장 선호한 직업이 내담자에게도 다 이렇게 뭐 가족이 했다고 해서 내담자에게도 무난한 직업이 된다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19번 6개 생각하는 모자 Six Thinking Hat 6개 있는데 이렇게 했죠. 흑색과 백색, 적색, 녹색, 흑백, 정록, 청황, 청색, 황색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촉진한다. 한번 답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색깔별로 주관식에 전에 예전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었으니까 이 색깔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정리했었죠. 참고하시고요. 20번 원형 검사에서 기초한 시간 전망 개입에서 세 가지 국면 중 세 가지 국면이 우리가 방향성, 변별성, 동합성 해서 방변통이라고 했었었고요. 주관식에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었죠. 여기 중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고 문제 똑같죠. 이렇게 목표 설정을 신속하는데 목적을 둔 거 편별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외웠어요.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며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계획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켜서 목표 설정을 신속 촉구한다. 그 다음에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결과와 연계시키며 계획 기술을 연습시켜서 진로 의식을 고취시킨다. 미게 뭐 현계진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요게 방향성, 요게 변별성, 이게 통합성 여러 차례 했었죠. 답 쉽게 나오고요. 강의진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